런던의 한 버스 안에서 레이튼과 루크는 며칠 전에 도착한 의문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10년 후의 미래의 루크가 쓴 것으로 10년 후 미래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미드랜드 시계 가게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당황하지만 레이튼은 이 일이 지난주의 끔찍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직감합니다. 지난주 런던에서 타임머신 시연회가 열렸고 타임머신 개발자 스턴건 박사와 영국 수상인 빌 호크스가 시연회 중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타임머신이 폭발하게 되었고 스턴건 박사를 비롯한 현장에 있던 과학자들과 호크스 수상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계 가게에 도착한 둘은 그곳에서 거대한 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계 가게 주인인 코그 씨가 시계를 작동시키자 방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하였고 진동이 잦아들자 둘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서둘러 가게 밖을 나갔으나 이미 모든 것이 바뀐 후였습니다. 시계 가게의 문이 잠겨 돌아갈 수도 없고 진짜 미래가 맞는지 의심하며 조사하던 도중 거리의 사람들이 레이튼을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이에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몇 시간 전에도 다닌 버스 노선이 이미 5년 전에 폐쇄되었다는 공지문을 보고 당황하던 중 우편 배달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고 미래의 루크가 쓴 편지 내용대로 오클랜드가의 병원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슈레이더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레이튼은 차에서 또 다른 편지를 찾게 되고 런던을 망가뜨리고 있는 비밀을 알기 위해 미래의 루크를 만나러 카지노 세븐으로 향합니다. 카지노 세븐으로 향하던 중 레이튼과 루크는 낯익은 수수께끼의 여인을 지나치게 됩니다. 여인을 보고 레이튼은 놀라며 잠시 멈추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루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하고 다시 카지노 세븐으로 향합니다. 카지노 세븐에 도착한 레이튼 일행은 청년 루크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 루크는 레이튼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다며 수수께끼 대결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수수께끼 전문가인 레이튼은 가볍게 청년 루크와의 대결에서 이기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청년 루크는 가짜 신분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스턴건 박사의 실험 결과를 보고 시간여행에 집착하는 한 악한 천재가 나타났으며 런던의 범죄계를 장악하고 이윽고 정치계까지 섭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루크는 돈 파울로를 의심하지만 그 천재는 바로 미래의 레이튼이었습니다. 항상 쓰고 다니는 신사모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신사모의 악마라 불리며 미래의 런던 곳곳에 있던 조폭 집단 모자파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셋은 미래의 레이튼을 막기 위해 작전을 세우려 하나 모자파의 고위 간부 보스트로에게 의심의 눈길을 사고 공격받게 됩니다. 하지만 레이튼은 청년 루크의 도움을 받아 슬롯 머신건을 만들어 모자파를 해치우는 데 성공하고 카지노 세븐에서 서둘러 떠납니다. 셋은 식당에서 쉬플리 씨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의 레이튼이 모자파의 본거지인 차이나타운의 육각거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본거지답게 경비가 삼엄했기에 청년 루크와 레이튼 일행은 잠시 따로 움직이기로 합니다. 차이나타운으로 향하던 중 또다시 수수께끼의 여성을 발견하게 되고 레이튼은 급하게 쫓아가 보지만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레이튼은 그 여성이 분명 클레어였다고 중얼거립니다. 레이튼은 수상이 이곳에 잡혀있다는 쉬플리 씨의 말을 떠올리며 클레어가 정말 이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끔찍한 사건 이후 클레어가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 하며 다시 차이나타운으로 향합니다. 길을 가던 중 레이튼과 루크는 흰색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젖은 발자국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템스강에는 원래 시간대에서는 없던 등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의문을 품으며 차이나타운에 도착하지만 모자파 단원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타임머신 시연회에 있던 사람들임을 기억해낸 레이튼은 체르미 경감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청년 루크와 재회하게 됩니다. 청년 루크는 현재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레이튼은 체르미 경감과 만나기 위해 시계 가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둘러 가던 중 앵무새에게 단추를 빼앗겨 곤란한 사람을 도와 단추를 되찾고 루크는 앵무새와 친구가 됩니다.
시계 가게에 도착하고 청년 루크는 코그 씨와의 암호인 비밀 로크를 알려주고 자신은 타임 패러독스를 막기 위해 현재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둘은 현재로 돌아와 체르미 경감과 만나기 전 먼저 레이튼이 교수로 재직 중인 그레세넬러 대학으로 향합니다. 대학교에 도착한 레이튼 일행은 델모나 학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레이튼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사무실에는 레이튼에게 잔뜩 화가 난 플로라가 있었습니다. 레이튼이 플로라를 달래 화를 푸는데 성공하고 플로라가 오이 샌드위치를 만들러 간 사이 레이튼은 원래 목적이었던 공책을 찾는데 성공합니다. 레이튼은 루크에게 공책에는 10년 전 사건의 자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이야기해 준 후 플로라의 안전을 위해 또다시 플로라를 버리고 스코틀랜드로 향합니다. 스코틀랜드로 향하던 중 레이튼은 루크에게 10년 전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명의 과학자가 물리학 연구실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큰 폭발 사고가 나서 주변 주택가에도 피해를 주었으나 신문 기사조차 나지 않았었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체름이 경감한테 찾아가는 중이며 또한 10년 전 사고가 이번 타임머신 시연의 폭발 사고와도 연관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연구실의 자료를 찾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레이튼은 체름이 경감에게 스코틀랜드의 기록실을 열람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하였고 체름이 경감은 수상의 생존 여부에 대한 정보를 담보로 열람을 허가해줍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된 레이튼은 약속대로 체름이 경감에게 수상은 미래에 잡혀갔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에 당황하는 체름이 경감을 냅둔 채 레이튼 일행은 코그 씨가 기다리고 있는 시계 가게로 향합니다. 다시 미래로 떠나려고 하는 찰나 체름이 경감과 바튼 플로라가 레이튼을 미행해 시계 가게까지 따라옵니다. 이에 당황한 레이튼은 모두가 나갈 때까지 출발을 미뤄달라고 하지만 코그 씨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무작정 타임머신을 작동시킵니다. 미래에 처음 오는 체름이 경감과 바튼은 매우 당황하고 레이튼 일행은 쉬플리 씨를 만나러 갑니다. 길을 가던 도중 노화로 인해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델모나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레이튼은 무언가 알아차렸지만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이후 식당에서 청년 루크와 재회하게 되고 다시 차이나타운으로 향합니다. 카지노에서 보스토르의 고함을 가르치는데 성공한 일행은 계획대로 차이나타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이나타운의 안쪽에 있는 육각거탑에 들어가려 했지만 수장이 탑 안에 없는 상태. 하는 수 없이 미래의 레이튼이 올 때까지 정보를 더 모으기로 합니다. 정보를 모으던 중 서점 근처에서 만난 사람의 바지와 신발이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된 조사 끝에 미래의 레이튼이 템스강 주변, 특히 템스 카페에 자주 들린다는 정보를 알게 되고 다 같이 카페로 향하게 됩니다. 레이튼은 카페 바텐더에게 미래의 레이튼에 대해 물어보지만 이미 떠난 지 오래라고 듣게 됩니다. 다시 차이나타운으로 돌아와 육각거탑으로 향하던 중 아까 전 모자파 인물에게 저지당하지만 수장이 낸 수수께끼를 바로 풀어버리고 출입 허가를 받습니다. 육각거탑 입구에서 갑자기 레이튼이 사라지지만 곧 다시 돌아오고 레이튼은 이 사건이 원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복잡한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내부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며 마침내 탑의 최상층에 도달하게 되고 드디어 미래의 레이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미래에서 레이튼의 이름을 쓰고 런던을 장악하던 사람은 스턴건 박사, 진짜 이름은 디미트리 앨런으로 레이튼의 이름을 쓴 이유는 원래 시간대의 레이튼을 미래로 끌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미트리는 탑내에 있던 장치를 이용하여 레이튼의 기억을 이미 복사한 상태였고 장치에 대해 설명하며 이것이 타임머신이 작동할 수 있는 또 다른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치명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 분기점이 바로 원래 시간대의 10년 전 폭발 사고 부근으로 이때로 돌아가면 같이 일하던 과학자이자 짝사랑 상대였던 클레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디미트리의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어떠한 이유로도 과학자들을 납치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레이튼.
디미트리는 이미 빌 호크스를 인질로 잡은 상태였고 네이튼 일행마저 철장에 가둬버립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건지 갑자기 네이튼이 모자를 벗어버리는데 사실은 돈 파울로가 변장한 모습이었으며 진짜 네이튼이 나타나 일행을 구합니다. 그 사이 디미트리는 수상을 데리고 빠져나가고 보안장치마저 작동시켜 네이튼 일행의 발을 묶으려 하지만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일행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사실 네이튼은 돈 파울로가 변장하고 레이튼을 만난 것을 이미 눈치챘기에 육각거탑에 들어가기 전에 돈 파울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돈 파울로가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또한 클레어 때문이었습니다. 클레어는 네이튼의 옛 연인이자 디미트리와 같은 연구소에서 일한 연구원이며 돈 파울로가 짝사랑한 사람으로 레이튼이 클레어를 마지막으로 본 건 폭발 사건이 있던 날에 연구소로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주택까지 휩쓸릴 정도로 큰 폭발이었지만 언론 통제로 인해 보도된 적도 없으며 홀로 조사하던 네이튼도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10년 전 사건의 진실은 묻히게 되었지만 돈 파울로 또한 진실을 알고 싶었기에 네이튼을 도운 것입니다. 돈 파울로와 헤어진 후 체르미 경감은 클레어와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며 네이튼을 찾아오게 되고 레이튼은 체르미 경감에게 클레어의 가족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템스강을 건너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루크가 사라졌고 곧 한 동상 앞에 서 있는 루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루크는 아버지 일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레이튼과 곧 헤어져야 했기에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네이튼은 루크를 달래줍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강둑 근처에 터널로 향하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을 따고 터널을 들어가니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절반 정도 물이 찬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과학자들의 옷이 젖어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터널을 따라 템스강 반대편을 향하니 그곳엔 비밀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 돈 파울로와 다시 만나게 되고 연구소 중심까지 들어가 디미트리가 있는 곳을 알아냈지만 곧바로 모자파 일당에게 들키고 맙니다. 잡히기 직전 갑자기 문 쪽에서 누군가가 일행을 빼내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전에 봤던 수수께끼의 여성으로 자신을 클레어의 여동생 스텔라라고 소개하며 사고 당시 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뒤에 모자파가 계속 추격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연구소를 빠져나가기로 결정하고 흩어지기 전 스텔라는 네이튼에게 런던에 흐르는 기적이 쉬어가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곳이 템스 카페라는 것을 깨달은 네이튼은 연구소에서 탈출한 후 카페로 향합니다. 카페에 전부 모이게 되고 네이튼은 이때까지 추리한 것을 모두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래의 런던은 지하에 만들어진 거대한 세트장일 뿐인 가짜이며 시계 가게 뒤편은 거대한 승강기였다는 점을 폭로하고 이에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또한 바텐더가 분장한 디미트리였다고 말하고 이에 디미트리는 카페에 폭탄을 심어놨다고 하고 유유히 빠져나가려 하지만 네이튼은 폭탄이 없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디미트리는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디미트리는 클레어, 빌 호크스와 함께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결함을 발견한 디미트리는 곧장 연구소로 향했지만 이미 빌이 클레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직후였고 폭발로 인해 클레어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된 후였습니다. 빌은 타임머신을 위해 개발한 동력 장치를 이미 한 업체에 팔아넘긴 후였고 동료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재산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고 싶었기에 디미트리는 타임머신 개발에 더욱 열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사실 디미트리 또한 장기말에 불과했으며 진짜 흑막은 청년 루크, 아니 진짜 이름은 클라이브로 10년 전 폭발 사고로 인해 부모님을 잃었고 복수를 위해 디미트리 몰래 과학자를 빼돌려 지상의 런던을 파괴하기 위한 거대 병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드러나자 클라이브는 플로라를 납치한 후
자신의 거대 병기인 기믹 타워에 가둡니다. 클라이브가 기믹 타워로 지상의 런던을 파괴하는 동안 네이튼은 플로라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보안실로 가서 클라이브를 설득하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였기에 설득에 실패하게 되고 클라이브는 메인 조종실로 가버립니다. 일행에 스텔라가 합류하게 되고 네이튼은 발전실에 있던 비를 구출한 후 전류를 역류시켜 타워의 동력을 파괴합니다. 직후 파괴되는 타워에서 대탈출을 시도하던 중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돈 파울로가 출발 전에 한 말을 기억해냅니다. 네이튼은 버튼을 작동시켜 차를 비행기로 바꾸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시각 클라이브는 자신의 실패에 혼란스러워하며 절규하다 타워 잔해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스텔라는 클라이브를 구하러 가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말리는 네이튼한테 이 모든 일을 클라이브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하며 네이튼을 설득하고 결국 클라이브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체르미 경감과 바튼의 활약 덕분에 지하도시의 사람들까지 전부 구출에 성공하고 지하도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연행되던 클라이브는 네이튼에게 과거 폭발 현장의 절망 속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던 때처럼 다시 한번 자신을 막아 주길 바랬다고 고백합니다. 빌 수상은 이를 보며 클라이브를 비웃지만 체르미 경감은 클라이브를 비판하는 척하며 수상을 돌려갑니다. 한편 디미트리 또한 자신의 행동에 깊은 후회를 보이고 네이튼은 그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디미트리는 네이튼의 추리에 한 가지 틀린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클레어에겐 여동생은 없으며 눈앞에 있던 스텔라가 진짜 클레어였습니다. 즉 10년 전에 타임머신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몸은 점점 폭발이 일어난 시간으로 돌아가려 했고 클레어의 그만두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디미트리는 타임머신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클레어는 세 명이서 10년 전에 벌인 짓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었기에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네이튼을 보며 클레어는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라고 말하고 디미트리에게 동의를 구하자 디미트리는 타임머신 연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몇 시간 후 클레어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시간이 오게 되었고 슬퍼하는 네이튼. 클레어는 다시 만나서 기뻤다며 자신의 최후의 시간 여행을 끝낼 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난 클레어를 또다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네이튼.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지만 클레어는 네이튼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한 후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는 네이튼 대신 루크가 서둘러 쫓아가 보지만 이미 클레어는 떠난 후였고 네이튼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 모자를 벗고 눈이 내리는 하늘을 보며 클레어를 추억합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루크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네이튼과 헤어지기 싫었던 루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네이튼 눈에도 눈물이 고이며 네이튼은 아무 말 없이 루크를 안아줍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네이튼의 연구실에 한 편지가 도착하게 되고 후속편을 암시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